알아봤고요. 이제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알아봐야 돼요. 기체에 관련된 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 세 번째로 아보가드로 법칙.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 거냐? 즉 이산기체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울 거고, 또 그레이엄 법칙,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법칙 또는 방정식을 쭉 연달아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모두 다 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 내기 쉽겠죠? 특히 무슨 문제?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공식까지 알고 있어야지 실전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일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탐구 교과서를 잘 보면 탐구 이 부분이 있는데, 같이 보면은 이 탐구 부분을 보면은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라는 실험을 한번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중학교 때 보일 법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일 법칙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보일 법칙이 뭐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변화시켜주면 부피가 달라지는 게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을 줄어들면 부피는 커지는 거, 바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일 법칙을 합니다. 뭐 풍선 이렇게 쓰면은 풍선에다 힘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런 것처럼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 목표는 기체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정을 잘 보게 되면은 표에 압력을 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피가 나와 있어요. 압력이 1이었을 때 부피는 60, 압력이 2였을 때 부피는 30, 줄어들었죠? 압력이 3이었을 때 부피는 20, 압력이 4일 때 부피는 15.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압력의 증감에 따라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고 있죠? 각 실험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곱하면은 60, 60, 60, 60. 압력과 부피를 곱했더니 어떤 값이 나와요? 60으로 일정했죠? 그래서 모두 다 60 단위까지 곱해주면 ATM 곱하기 밀리리터로 일정합니다. 자료 해석을 실험 자료를 해석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X축에 있는 단위와 Y축에 있는 단위예요. 즉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감소한다고 했었죠. 즉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두 번째, 압력에 따라서 부피분의 1, 즉 부피의 역수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압력이 1이었을 때 부피는 60이었죠? 그럼 역수니까 60분의 1. 압력이 2였을 때 부피는 30이었죠? 역수니까 30분의 1. 압력이 3일 때 부피분의 1은, 아까 부피는 15였으니까 부피분의 1은 20이었죠? 부피가 20이었으니까 부피분의 1은 20분의 1. 압력이 4일 때 부피가 15니까 부피분의 1은 15분의 1.
즉 압력이 1, 2, 3, 4 증가할 때 부피도 60분의 1, 30분의 1, 20분의 1, 15분의 1로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전부 6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1이 나오고요.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4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일정하게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분의 1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압력 또는 X축이 부피일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얼마냐? 아까 전에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모두 다 60 atm 곱하기 밀리리터로 일정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법칙을? 보일 법칙을. 마지막,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토의해보자. 무슨 관계가 있다? 그렇지.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이건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무슨 법칙이다? 그렇죠.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부피 관련된 법칙을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부피와 압력 또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아니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을 2배, 3배 증가시키면 기체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에 관련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고요. 기체양이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첫 번째 그래프로 우리가 이런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비례한다는 걸 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상수가 필요합니다. 비례 상수. 그래서 그 상수를 K라고 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하는 게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V분의 1은 K 프라임 곱하기 P라고 하는데, 왜 K 프라임이라고 넣냐면은 여기는 K하고 여기는 K는 다른 K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K 프라임은 K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계산해서 K분의 1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 수식만 가지고 그래프를 볼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수학적인 거라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반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압력과 부피의 곱수는 항상 어떻다? 그렇지, K로 일정하다. 여기 앞에 있는 압력을 이항시켜서 부피로와 곱해버리면 바로 K만 남죠? 그래서 PV는 K로 일정하다.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 여기서는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두면 어떤 형태냐? Y는 X분의 1 이런 그래프로 둘 수가 있어요. K는 상수니까 그냥 우리가 생략한다면 그럼 얘는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P를 X라고 두고 여기 있는 V분의 1을 Y라고 두면은 우리는 Y는 X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P가 X고 V분의 1이 Y,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를 X로 두던가 얘를 X로 놓고 이 전체 PV를 Y라고 둔다면은 P하고 V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은 얼마로 일정해요? K로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는 꼭 알아두는데 중요한 건 X하고 Y축에 뭐가 오는지가 중요해요. 각각.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 그래프를 한번 응용해 볼 건데요. 얘를 변형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 부분에서 한번 압력을 볼 건데 여기에서 압력은 한 칸, 두 칸이에요. 그냥 두 칸 표시해도 되지만 2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에서 부피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래서 V는 네 칸. 자, 여기에서 압력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에요. 압력은 4. 여기서 부피는 하나, 둘, 2예요. V는 2.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잘 보세요. 압력과 부피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 V는 8로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를 P1, V1이라고 합시다. 이쪽에서는 P2, V2라고 합시다. 그래서 P2 곱하기 V2는 얼마로 일정해요? 8로 일정하죠. 같은 그래프 P1, V1과 P2, V2는 같은 그래프 같은 그래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8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공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같은 그래프 내에 있으면, 즉 온도하고 다른 조건들이 다 같다면 P1, V1과 P2, V2는 항상 뭐를 일정하다? K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내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힌트는 P1, V1은 P2, V2는 일정하다, 즉 K이다.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다 풀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도씨 1기압에서 공기 100ml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렀더니 공기의 부피가 20ml가 되었다.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그렇지. 100ml였어요. 얘가 V1이겠지? 나중에 눌렀더니 얼마가 됐대요? 20ml. 얘는 V2가 되겠죠? 이때 주사기 안 공기 압력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25도씨로 항상 일정해. 온도는 일정해. 여기 있는 1기압은 P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주사기 안에 공기 압력 P2를 구해라.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P1, V1은 P2, V2, P1 1기압 곱하기 V1 100ml는 P2 몰라 X 곱하기 V2 20ml. 그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밀리리터 지워지고 120 지워지니까 5 남고, 그럼 X는 얼마 나온다? 바로 5기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문제예요. 그럼 과연 보일의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자동차가 충돌할 때 팽창한 에어백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압력을 받게 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완화된다. 에어백이 빵 터지겠죠? 빵 터져서 부풀어 오르는데 사람이 부딪히면서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서 에어백이 부피가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속에서 잠수부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기포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압력이 감소하므로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게 물속이에요. 여기서 잠수부가 이만한 기포를 만들게 돼요. 그럼 기포가 수면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기포가 받고 있는 지금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이만큼의 물에 해당되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이만큼의 그 물에 해당되는 압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 더 올라가서는 더 커져.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기포는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병이라고 했는데 잠수병이 뭐냐? 우리가 잠수부들이 호흡을 당연히 산소통을 가지고 호흡을 하겠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겠죠. 공기가.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데 바다 깊숙한 곳에 있다가 천천히 잠수부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막 올라오게 되면은 그 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된 그 산소가 부피가 갑자기 커져요. 그럼 부피가 커지면은 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뇌로 들어가는 산소의 부피가 갑자기 팽창하게 되면은 뇌에 돌게 되는 혈액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잠수병이라는 게 엄청 무시무시하고 잠수부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로 날린 풍선은 위로 올라가면서 대기 압력이 감소하므로 크기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로 풍선을 이렇게 날려봤을 텐데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뻥 터집니다. 뻥 터지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아마 터질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왜냐? 여기가 지면이라면 풍선이 지면에 있을 때는 이 정도 크기였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이만큼 대기에 해당되는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죠.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기가 누르는 힘을 덜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커지겠죠? 위로 올라가면 더 커지겠죠? 그럼 높이 올라가다 보면 우주까지 풍선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일의 법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법칙인 샤를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